정홍채 목사님하고도 지난번에 한번 대화를 했었고,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 사역을 지금 한 5년째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 뵙고 또 이 작은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동안에 한 경험 또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에 했던 이 작은 도서관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은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뭐 이따가 질문해야지 그러다 보면 또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저희가 하는 이 도서관 사역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서관하고 어떤 이게 생각이 맞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희가 하고 진행했던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교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작은 도서관을 시작할 적에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마을 문고, 새마을 문고 이런 거를 할 적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때 왜 제가 시작을 했냐면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렵고 힘들 때 이 정부에서 이 작은 도서관에 책값을 지원해 준다는 말 때문에 제가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어요. 1년에 한 2, 300 책값을 준다는 그게 때문에 제가 이 작은 도서관을 시작을 했는데, 그 작은 도서관을 개원해 놓고 나면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뭐 개척교회 누가 이 책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책 때문에 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6년 전에 제가 장윤재 목사님이라는 합동 측에 계신 이 장윤재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함께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 도서관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 작은 도서관은 법적으로 평생교육시설에 준한다. 그러니까 같이 말해서 이 평생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하는 것처럼 이 작은 도서관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도서관법을 통해서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도서관법에 의해서 강좌에서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교육받는 사람들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저희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어떤 강좌를 개설하거나 강의를 했을 적에 전혀 돈을 받을 수가 없었고 수강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교회의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정당한 교육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혜택을 주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 올 수 있는, 도서관에 와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해놓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어떤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이 포맷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작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조금씩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어떤 독서 토론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교회 접목됐을 적에 이 교회하고 작은 도서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과 어떻게 연관을 시키고 어떻게 교회의 이 전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쪽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강좌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자, 강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자, 이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매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매월 세미나를 가져가지고 많게는 뭐 한 150명, 200명
적게는 한 50에서 70명의 목회자분들이 참석해서 매월 저희들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접목시키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전도의 도구로 삼게 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이 세미나는 하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교회들을 만나 뵀을 적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희망적이고 앞으로 이것이 도서관이 대안이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이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에서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제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오히려 좋은 일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방역 당국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상가에 있는 교회가 교회와 작은 도서관을 함께 하고 있는데 거기 모여서 우크렐레 같은 거, 또 찬양 사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여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강의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여기 사람들이 모였다고 구청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서 강좌를 해서 이렇게 회원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 제재 없이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것이 대안이다. 지금 교회에서 모이면 못 모이게 하는데 작은 도서관은 문화센터다. 우리는 문화의 강좌를 하는 거다.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가 문화적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거는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된 겁니다. 또 이렇게 저희가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작은 도서관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이 첫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작은 도서관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 시간을 이들이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때가 되면 자원봉사 곳을 찾아다녀요. 어디 가서 자원봉사를 할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지하철 입구에서 아이들이 봉사를 한다든가 요양원에 가가지고 노인분들을 갖다가 같이 한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봉사를 다니는데 이 도서관은 자원봉사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이 봉사에 대한 프로그램만 잘 갖고 있어도 중고등학생들을 우리가 교회로 흡수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라고 교회 와서 뭐 합사가 아니라 이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자원봉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자원봉사 프로그램만 잘 갖고도 중고등학생들은 그냥 쉽게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작은 도서관은 평생교육시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자원봉사 인증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또 상담센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이 작은 도서관이 그동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작은 도서관에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마을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공모 사업을 할 적에 우선적인 혜택을 주는 게 작은 도서관에 먼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모할 수 있는 기준이 자격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 잘 되는 데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잘 안 되는 데는 도태시키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 공간만 있으면 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상가 교회가 유리하고 자체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는 힘들어요. 왜? 지금 도서관법에 일종 근린생활 시설에만 이 작은 도서관을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자체의 교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근데 상가 교회들은 오히려 이 상가가 거의 일종 근린생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이 작은 도서관을 하는데 더 유용하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도 이것을 꼭 하고 싶고 이것을 통해서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메리트를 알고 이 작은 도서관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10평 정도 공간을 일반 시설로 바꾸면 돼요. 근린 시설로 바꿔서 그 부분만큼 세금을 내고 그 공간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작은 도서관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뭐 그냥 책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이제 경험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이제 여쭤보는 게 있어요.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봅니다. 혹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에게 필수적으로 지금 교과 과목이 선정된 게 뭔지 아시느냐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들에게 의무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선정된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코딩. 예, 코딩 교육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이 사교육으로 풀리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작은 도서관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코딩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 코딩을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코딩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거 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코딩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코딩이 잘 몰라요. 코딩은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IoT 같은 거 밖에서 집안에 들어갈 적에 에어컨을 킨다든가 뭐 가스레인지를 뭐 안 끄고 나온 것 같으면 끈다든가 불을 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IoT인데 이게 코딩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것들이 코딩인데 이것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잘 접목하면은 괜찮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 교육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인지 아십니까? 로봇 만들기. 아니요. 교과 과정.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에게 적용되는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영어. 그 얘네들은요. 그 자유학년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유학년제. 1년간 1년 쉬면서. 동안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도 돼요. 시험 없어요. 그거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애들은요. 얼마 전까지는 자유학기제라고 그래서요. 1학기나 2학기 중에 한 학기는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시험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유학년제로 바뀌었어요. 1년 동안 얘네들은 학교 안 가도 되고 시험 없습니다. 단 학교를 안 갈 적에는 외부 활동을 해야 돼요. 외부의 어떤 그 문화체험이라든가 어떤 그 활동을 했다는 사실 증명서만 제출하면은 학교에서 그것이 출석으로 인정이 돼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잘 안다면요.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여기에 참여시키면 돼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에서 확인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확인서만 써서 학교에다가 제출해주면 얘네들은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시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디 보낼까? 이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서 이런 직업 체험, 진로 체험, 사회 경험 뭐 이런 것들을 해줄까 많은 고민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는데 네. 지금 선교사님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각 태국이나 몽골, 뭐 필리핀 이런 선교사님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네. 그들한테 그 다른 나라의 문화라든지 예.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면 충분히 또 그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겠네요.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짤 적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한국을 이제 우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에다가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견학시켜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 대기업에서는 사회봉사라는 그 과가 따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여기다가 프로포즈를 하면은 우리 학생들을 초청해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 견학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것을 교회가 아니라 작은 도서관에서 담당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에 나가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외국에 많이 나가거든요. 자원봉사 뭐 하러 간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여름에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들 많이 나가는데 다녀오면은 그걸로 끝이거든요. 얘네들이 은혜 받고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는 걸로 끝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이게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교회에서 보내더라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외국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다 연결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국에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태국의 어느 지역에 자원봉사를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광고를 하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옵니다. 그럼 얘네들에게 뭘 주냐면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인증기관이라고 그랬으니까 1365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인증기관에 얘네들이 이 활동한 것을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사회에서 직장에 들어갈 적에 자기소개서 쓸 적에 이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봉사했다는 것들이.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1365라는 자원봉사 기관에 우리가 얘네들이 갔다 온 것들을 등재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만 운영이 되면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도 받아서 우리들이 애들 외국에 보낼 수가 있거든요. 자원봉사를 합니다. 지역에서 정치권이라든가 경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결탁해서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외국에 어렵고 힘든 나라에 우리가 자원봉사 보낸다. 너희들이 후원 좀 해줘라. 그러면 이 작은 도서관은 후원을 받으면 후원에 대한 기부에 대한 기부금을 갖다가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정치인들은 기부를 해도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무리가 없이 후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후원금으로 아이들에게 지급을 해준다면 아이들이 적은 비용으로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외국에 나가서 많은 그 경험을 하고 얘네들이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면 이 작은 도서관의 그런 장점을 잘만 우리가 이용한다면 교회 전도의 목적도 달성할 수가 있고 교회가 사회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필요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컨셉이 뭐냐면 저희들의 그 헤드라인이 10평의 기적. 그러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평만이라는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런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하신다면 선교사님들이 국내에서 파송기관, 파송교회와 협력이 된다면 국내에서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해서요. 책 모아서 외국 보내주면 되고요. 프로그램 외국에 보내드리면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작은 도서관이 국내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코딩 같은 거, 또 3D 프린터 같은 거,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거,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에게 공급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회에 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일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고 또 하나 이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모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도서관에 의외로 공모 사업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모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단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경남 밀양에 있는 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실명을 다 밝혀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는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니까는 밀양에 있는 초동교회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성장했습니다라고 모범 사례로 성공 사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목사님은 작은 교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부흥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작은 교회에서 공모할 수 있는 공모 사역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국내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모 사업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가 세상과 사회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사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도서관의 개념과 저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도서관에서 저희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게 할 수가 없다. 왜? 여기에 그러면 신간, 전문 서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비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 그런 책들은 옆에 가면은 시립도서관, 구립도서관,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좋은 도서관에 가면 그런 책들이 전문 책들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책으로 승부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주고 아이들에게 책을 뭐 이렇게 전문 서적을 주고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작은 도서관은 이런 공모 사업 또는 강좌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들을 하자. 이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 이창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독서 프로그램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PPT를 제가 이 줌을 통해서 쓰는 법을 제가 몰라가지고 이 기지를 못해가지고 못하는데 제가 강의할 적에 쓰는 USB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에게 보내드리는 USB 안에 내용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제가 나중에 메일 주소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메일로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메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다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질문하실 수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서 자유롭게 제가 또 좀 진행을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작은 이름은 작은 도서관인데 실제로 하는 일은 문화센터 개념이라고 이해해도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은 도서관에 그 책이 3,000권인가 뭐가 이렇게 준비가 돼야지 인정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상관없나요? 이제 국내 기준입니다. 외국은 제가 잘 모르겠고 국내 기준은 공간은 10평입니다. 10평에 책은 1,000권. 아, 1,000권. 예, 1,000권이고 좌석수는 6석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확대돼서 지금 이제 문체부에 올라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회에다가 지금 올렸습니다. 법 개정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국회 법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개정되는 거는 뭐냐면은 30평에 책 3,000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아직까지 작은 도서관 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지금 기회가 아직은 있으니까는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 법을 강화해서 잘하는 교회는 잘하는 도서관은 계속 지원해주고 못하는 도서관은 도태시키려고 지금 법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도서관에 모였을 때 네. 아이들이 책을 읽어보지 않을 뿐더러 저희 책 읽는 걸 싫어하는 세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일단 모으고 모인 아이들 모였을 때 오디오북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책 내용을 발췌해서라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읽히고 바로 듣게 하고 바로 나누게 하면은 충분히 아이들이 또 그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나비에서 원하는 것은 좀 생활의 어떤 변화라든지 자기 개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 모였을 때 책하고 상관없는 쪽으로 가버리면 이게 조금 연결고리가 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이면은 어떻게든 한 페이지라도 읽고 서로 좀 이야기하는 그런 성격으로 좀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적에 뭘 하냐면 영어 교육을 시키겠다,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작은 도서관에 영어 학습을 한다, 자기주도 학습을 한다, 그런다고 부모들이 보내주겠느냐. 옆에 가면은 더 좋은 학원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또 돈 조금 더 주더라도 그런 전문적인 학원을 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지 작은 도서관에 사는 거 어떻게 믿겠느냐 못 보냅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꾸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여기 이 작은 도서관에 올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재미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 같은 거, 드론 같은 거, 3D 프린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여기 도서관에 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여기 자원봉사 인증기관이에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와야 돼요. 왔을 적에 교회에서 예산이 좀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떡볶이라도 주고 컵라면으로 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오게 하면은 아이들은 이 도서관에 오고 싶어서 오히려 여기를 오고 싶어서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조금씩 이 학습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학습적인 부분을 얘네들이 거부하거나 못 따라오거나 얘네들이 안 하려고 할 적에는 이 작은 도서를 못 오게 하고 회원에서 뺀다 그러면은요 얘네들이 이 책 읽는 거, 이 학습, 이 부분보다도 노는 게 더 좋아서 재밌어서 이것 때문에 오게 되고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학습적인 부분, 책 읽는 부분 이런 부분에 얘네들이 동참을 하게 되고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고 이 도서관에 가면 참 재미있다. 이 도서관에 가면 내가 즐겁다. 이 도서관에 가면 내가 좋다. 근데 여기서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얘네들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던 책을 통한 독서를 통하던 얘네들이 어떤 인성적인 교육을 하던 얘네들이 뭔가를 하더라도 얘네들이 그걸 쫓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학습적인 그런 컨셉보다는 강좌를 통해서 아이들을 먼저 잡고 아이들에게 먼저 어떤 필요를 주자. 그럼 얘네들은 이 도서관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거를 하도 믿고 쫓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방법론을 좀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지금 아이들이 제일 좀 관심 있는 그 과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게 드론, 3D 프린터, 코딩, 로봇 교실, 과학 교실 다양합니다.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귀한 사역하시는데요. 그 작은 도서관이 이렇게 유지되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면 네, 그거를 운영해야 할 책임지고 운영해야 할 인력, 교사 내지는 사서가 필요하신데 교회들은 작은 도서관에서 다 목회자들이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 인력이나 그 지도 교사나 이런 세우시는 것들을 자원봉사자들로만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양성을 위해서? 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모든 것을 할 적에는 다 자원봉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이제 잘 안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도서관은 강좌라고 그랬잖아요. 강좌를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 중에서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코딩, 또 뭐 커피 바리스타, 또 꽃꽂이, 뭐 이런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그 강좌를 개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강습비를 받을 적에 이분들에게 강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센터 가면은 우리가 강좌 들어가면은 강습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습비 중에 일부가 담당 그 선생님들에게 강사료 나가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에게 강습비를 받아요. 교육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강좌에 우리가 5만 원을 받으면은 5만 원 가지고 3만 원을 교사들한테 강사들에게 주고 2만 원은 도서관에 경비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협약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자기의 그런 어떤 전문적인 강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강좌는 그렇게 가능한데 어쨌든 그래도 그 도서관 전체 총체적인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려면 책임자가 상주하면서 계셔야 될 텐데 그런 인력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인력은 강사를 통해서 강사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같이 좀 전체적인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을 한 분 세워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총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강사도 하면서 자기가 빈 시간에는 전체적인 것. 그리고 이 작은 도서관은 그렇게 어떤 그 시스템이 뭐 이렇게 전문적인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마련해서 요 시간에는 뭐 요 시간에 뭐 요 시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오는 거에 맞춰서 요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떤 그런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사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사서가 없어도 돼요.
그리고 사서가 필요할 적에는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하면 지자체에서 인턴 사서를 보내줍니다. 그들의 월급은 국가에서 대주면서 대학교 도서관학과 나오는 학생들 중에 인턴 사서를 보내줘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사서는 필요 없고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강사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요 전체적인 걸 맡아가면서 강의도 하시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예, 질문.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작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이렇게 강좌들을 이렇게 열심히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작은 도서관에서 열어지는 강좌들에 관하여서 자격증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자격증 발급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몽골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제 그 독서 지도서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화센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드릴게요. 저희가 아는 교회인데요. 저희와 같은 노회에 소속돼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뉴타운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교회를 헐고 새로 교회 건축을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 차원에서 문화센터를 개설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 3-4강좌. 근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한 강좌 늘렸을 적에 평균 지금 그 교회가 하고 있는 강좌 수를 보니까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 약 120에서 150 강좌를 진행을 해요. 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인원이 한 300에서 500명의 그 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300에서 500명의 회원들 중에 70%, 많게는 80%까지 자기 교회 교인이 아니래요. 지역 주민들이래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뭐냐면 허가를 못 맡은 거예요. 평생교육시설, 문화센터를 하려고 그러니까 조건이라든가 이게 너무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암암리에 한 거예요. 큰 교회니까 당연히 허가를 맡았겠거니 하고 했는데 이 목사님은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누군가 알아서 고발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있거든요. 교회 이미지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고민하고 있는 차에 제 강의를 듣고 이 작은 도서관의 강의를 듣고 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작은 도서관 이렇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합니다. 작은 도서관 만드십시오. 교회에다가 작은 도서관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 교회는 일종 근린생활 시설로 된다는 그 조항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교회 한쪽에 10평 조금 넘게 공간 마련해서 작은 도서관 개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의 직원이 큰 교회에서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한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도 해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강좌는 이제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이 강좌를 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이 제가 한 3년 전에 해드렸는데 지금 아직 문제 없이 잘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집회가 이제 강좌가 안 돼서 조금 쉬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강좌가 많아지면요. 전문적인 분 한 분 세워도 이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비 받은 것 중에서 강사비 나가고 운영비 쪽에서 얼마든지 한 사람 정도의 인건비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청에서 이 작은 도서관, 네, 작은 도서관으로 상가의 교회당일 경우에 작은 도서관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문화센터로 신청을 해야 돼요. 작은 도서관입니다. 그럼 작은 도서관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지역에 구청? 있는 구청. 구청에서 이걸 담당해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청에 문화관광부가 있습니다. 구청 안에. 문화관광부요. 예, 문체부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이 작은 도서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구청이에요? 문화관광부예요? 구청 내에 문화관광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가요. 이거는 그 신청하는 목회자들이 어떤 네. 자격이 있어요? 이게 무슨 자격 조건이 있나요? 자격 조건이 이제 이거에는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 신청하는 데는 없는데요.
네.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관리자는 이런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독서 관련된 독서 지도사라든가 교육교사라든가 뭐 이런 자격증, 교육과 관련된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그냥 독서 지도사로 저희들이 자격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 그 상가에서 월세 내지는 자기네 그걸로 갖고 있는 교회들을 알거든요. 네네. 거기 목회자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면 아주 빨리 해야 되겠군요. 당연합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 지금 전태근 우리 선배님, 여기 선배님이라고 그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 좀 도움을 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시스템 어떠냐면 일단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우리 교회가 이걸 접목시켜 보겠다 하는 분들은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제 컨설팅을 다시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이 강의 요거를 좀 누굽니까? 우리 여기 이창주 목사님. 선배님 또 김효정 목사님 이런 분들이 좀 올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이걸 좀 한번 그분들한테 예. 전달해 주게요. 네. 네,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예. 녹화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네, 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전태근 선배님께서 좀 안내해 주셔서 제가 독서 지도 1급 자격증을 이렇게 땄는데 그 이후에 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작은 도서관, 우리 몽골에 있는 작은 도서관 사서들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지금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관련된 좀 좋은 팁이라 그럴까?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교육들을 좀 진행해 나갈 수 있을런지. 아니 그거예요. 우리 필리핀에도 저도 책이 지금 영어 책이 한 1000권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학생 읽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필리핀에서도 그런 현지 아이들 어떻게 이걸 전부터 고민하는데 못 풀었는데 어떻게 그걸 좀 할지 아까 더불어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창준 목사님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뵀는데 같이 미팅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세요. 이것을 이용하면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면이 안 되는 오프라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이창준 목사님 갖고 계신 그 프로그램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한 4-5명 정도는 모일 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런 모임을 풀어간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학습적인 효과는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국내에서도 한 5명 안팎까지는 모여도 별 문제 없이 또 문화센터에서 모이는 거에서는 뭐 별 문제 없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혜롭게 한다 그러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되고 있고 외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사례를 가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우리 이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그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게 온오프라인에 이렇게 접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전태근 선배님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 채팅으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지금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접속을 해 있다 보니까 계속 네. 네트워크가 불안해가지고 튕겨나가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답변을 해주셨는지 그거 못 들었는데 네. 마을 도서관 형태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또 네. 이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좀 듣고 싶어요. 공모 사업은 굉장히 많고요. 목사님네가 이제 작은 도서관을 등록을 하시면은 그 정보는 지자체에서 다 줍니다. 공모 사업 있으면 이런 공모 있으니까 하십시오. 이런 거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고 다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에게 우리가 프로포절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정보를 따로 드립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그 작은 도서관 이렇게 보내드리는 그 자료에 보면은 민간 기업 리스트들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프로포절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이제 해드리고요. 쉬운 예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이 강의를 하고 나니까 한 목사님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자기 교회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받은 게 얼마를 받았냐면은
3억 5천을 받았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왜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 건의를 하니까 지자체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려고 보니까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지역에 있는 큰 교회가 그 교회가 좀 지역에서 조금 크니까는 이 교회 1층 유아실을 갖다 개조해서 여기다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교회에서도 제안을 하고 주민들도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지자체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리모델링 지원비를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구청에서 3억 5천 받아서 1층 유아실을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전라도에 있는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이 한옥마을에 있는 교회가 제가 가서 이제 컨설팅 해드리고 도서관 다 세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공간까지 잡아서 다 해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다시 전화해서 다시 내려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도서관을 장소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내의 공간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공간을 옮기십니까? 그랬더니 공무원들이 이거 실사를 나와서 보고는 장소를 바꾸라고 그러더래요. 공간을 그 유아실하고 이제 이쪽에 좋은 공간이 이제 이렇게 실내 공간인데 여기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야 시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거기다가 아기 학교, 어버이 학교 이런 것들을 인성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해서 하자고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좋은 데로 옮겨서 지역 주민들에게 좀 쾌적하고 안락한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우리 요 강북구에 보면 덕성여대가 있는데요. 덕성여대에서 개척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 작은 도서관 세미나에 와서 저랑 이제 만났는데 저희 같은 노예, 같은 시찰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도 이 세미나를 듣고 작은 도서관을 개원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나 요즘 바쁘다. 그래서 왜 바쁘신데요? 그러니까 구에서 문화 행사라든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게 있으면 자기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격으로? 도서관 관장 자격으로.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자격으로는 구회나 이런 데서 어떤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어떤 이런 거 할 적에 초청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기가 작은 도서관 관장이라는 직책으로 자기가 초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공무원들과 접촉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것을 교회에 접목시킬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 다양하게 활용만 잘 하신다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전체적인 것만 해드리고 필요로 하시면 제가 그 교회에 직접 가서 그 교회 현장과 상황을 보고 그 교회에 맞는 컨설팅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옥마을이 무슨 교회예요? 저 전주에 있어요. 한옥마을에요. 예. 여기 진리와 은혜. 예? 진리와 은혜 교회. 아, 네, 전태근 선배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감사합니다. 그 답변해 주시는 내용 가운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네. 좀 그렇게 그 작은 도서관을 컨설팅 하시는 작업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한 형태지만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로 구성돼서 각각의 작은 도서관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경험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나 네트워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커뮤니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이런 정보를 드리고 작은 도서관을 개원하시면은 지역에 보면 작은 도서관 협회가 있어요. 지역에. 그 지역마다 예, 목사님들이 소속돼 있는 지역에 보면은 작은 도서관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 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요. 한 교회 목사님이 이제 다시 재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갔더니 왜 저를 오라고 그랬냐 그러니까는 교인들 한 5분을 모아놓고 와서 다시 한번 재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 교회는 이미 도서관 개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와달라서 간 건데 간 이유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총무가 돼가지고 이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이제 작은 도서관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참석을 해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는 이 작은 도서관이 이 교회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활용적이고 너무 이게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전도 차원은 아니라 전도를 넘어서 이거 목숨 걸고 이걸 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교인들에게 자기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교인들이 이 집사님 하는 얘기를 그냥 좀 긴가민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괜히 성도들 이렇게 끌어당겨서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돼서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전반적인 얘기를 다시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얘기랑 제가 한 얘기랑 같았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인식을 바뀌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동참하려고 그렇게 이제 지금 가고 있다고는 얘기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려도 될지요? 제가 예, 지금 말씀하세요. 일하는 목회자들이라고요. 네, 적으로 이제 그 일목들이 모여 있는 오픈 채팅방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한 네. 지금 100명이 좀 넘는 목사님들이 모여 계셔요. 네, 그 중에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 뭐 각 지역에서 어쨌든 생존의 전략을 찾아서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마을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풀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좀 연결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혹시 부탁을 좀 맞습니다. 드렸을지.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국 작은 도서관이 한국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꽤나 많을 것 같아요. 한 3,000개 이상 됩니다. 3,000교회 이상이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작은 도서관 얘기를 하면은요, 웬만한 목사님들 그 작은 도서관 다 알아. 근데 그거 해봐야 별거 없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3,000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교회의 95% 이상이 대전 휴업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작은 제대로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5년 전, 6년 전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도서관만 열어놓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작은 도서관을 연 이유는 저와 똑같을 거예요. 책값 주는 것 때문에. 책값 1년에 2, 300 주는 거 그거 받으려고 한 건데 지금은 그것도 이제 등급을 매겨요. 그래서 A, B, C, D 등급인데 C등급 이상 들어야 되는데 C등급 이상 들려면은 이 안에서 행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이 돈을 책값도 못 받고 있고 개점 휴업이고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정말 열심히 작은 도서관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하지 못하는 작은 도서관은 지금 도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에서 이런 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메리트를 모르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랑 만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그분들은 확 깨요.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럼 지역의 시골 같은 교회들은 더 좋습니다. 프로포절 하기가. 저는 우리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 했잖아요. 동계올림픽. 저는 평창 올림픽 구경 못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애들 데리고 평창에 그거 경기 한번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고 그러니까는 프로포절 했다는 거예요. 한국 올림픽 조직위원회에다가 그 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에서 프로포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 오라고. 그래서 한 경기를 구경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겨울 되면은 아이들 스키 캠프를 많이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겨울에.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아이들 스키 캠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동계 수련회처럼 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 예산 드리고 교회에서 뭘 막 홍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도 애들 안 와요. 왜? 그냥 교회에서 가는 거 다 그렇고 뭐 이러니까는 안 보내는데 작은 도서관에서 스키 캠프를 갖다가 기업에다가 프로포절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뜻 생각날 때 겨울에 스키 캠프 보내고 싶다. 그럼 대부분 강릉을 생각하실 거예요. 강원도. 강원도 어디 기업에다가 프로포절 하면 좋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강릉에 가면은요. 강원도에 가면은 카지노가 있습니다. 정선 카지노. 이 카지노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카지노가 뭐 불법적인 막 이런 것 같지만 정상적인 거고 이거는 국영입니다. 국영기업이에요. 카지노가. 여기에 일부분이 복지기금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선 카지노에다가 도서관 명의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미래의 꿈나무로 뭐 동계올림픽을 뭐 어쩌고 해서 쭉 써가지고 보내주면은 2박 3일 무료로 스키 캠프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는 지역에다가 광고 내면 돼요. 작은 도서관에서 스키 캠프 무료. 그리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들. 그러면 2박 3일 잡아놓죠? 그러면 낮에는 스키 캠프 다니고 뭐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데리고 미션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들이거든요. 이걸 잘하는 데는 어디예요? 불교가 잘하잖아요. 국가동 가지고 템플 스테이션 국가동 가지고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복지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할 줄 몰라요. 교회 이름으로 하면 다 안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면 그건 교회 너희들이 할 일이야. 교회에서는 전혀 안 해줍니다.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는. 그러나 이게 교회가 아닌 종교단체가 아닌 문화적인 기능을 하는 도서관에서 이것을 기업에다 프로포즈를 한다든가 어떤 뭐 공공기관에다 프로포즈를 할 경우에는 또 이게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기 목사님, 네, 하여튼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이 작은 도서관 네, 자격증도 받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때 준비를 쭉 하다가 뭐가 안 돼 못해가지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였어요. 예, 예, 뭐 이제 우리 목사님처럼 다른 어떤 이제 목사님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 여러 기관들. 예,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강의를 들어서 너무나 좋고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교회에서 그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예, 조합을. 네, 그 이제 영리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이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사들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돼서 이 작은 도서관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아까 이제 어느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작은 도서관을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 어떤 부분 이렇게 목적이 이루어져서 하는 케이스 성공 네. 케이스도 있지만 또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이거 시도를 하려고 그 준비를 했다가 이제 못한 케이스다 보니까 10년 전에 네, 그런 어떤 도서관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같은 분하고 이게 컨설팅이 제대로 돼야지만 이걸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작은 도서관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네. 목회자분이 혼자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할 거냐, 예. 아니면은 성도들과 함께 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거를 혼자서 하시려면 절대 못 합니다. 거의 다 실패하십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에게 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교인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참여해서 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관장으로서 그냥 전체적인 총괄만 하시고 실질적인 강의를 한다든가 뭐 지역의 이런 부분들은 교인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갈 적에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목사님이 믿고 같이 할 수 있는 성도 몇 분을 모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인식이 되고 그분들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목회자를 도와서 할 수 있고 목회자는 영성적인 부분에 전념하고 이 부분을 성도들이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 시스템, 그 네.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 이렇게 같이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그런 네? 조력자가 없는 경우에 조력자가 없는 경우는 뭐 목회자 부부만 있고 뭐 노인들만 있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지역에는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다가 강사를 초청하면 강사들이 와요. 강사료는 평생교육시설에서 나오고요. 그런 그렇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에서 만약에 시골 같은 교회는 지금 우리 일꾼 없어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는
어떤 뭐 강자를 개설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관광 안 간다든가 어디 지역에 견학을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바꿔서 이걸 한다면은 사람 없어도 되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아서 도서관에서 이번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모시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 뭐 국회의사당 견학 갑니다. 방송국 견학 갑니다. 어디 견학 갑니다. 이렇게 이걸 전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 맞게끔. 예, 또 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그런 사례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뭐 이게 전부 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그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공모해서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나 이런 책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료들 검증이 다 해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전태근 선배님, 저 아까 부탁드렸었던 그 지금 마을도서관 하시는 일목님들 모여 계시는 그곳에서 네, 혹시 한번 또 브릿지해서 예. 그 좋은 경험들 같이 또 한 번쯤 나눠주실 수 있으시면 아, 뭐 우리 초청해 주시면 이창준- 언제든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준 선배님 통해서 제가 네, 네. 그 연락번호를 좀 받아서 예, 프로포즈를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요즘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건의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하시잖아요. 혹시 유튜브 채널들 다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이 유튜브에다가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모든 사소한 거라도 찍어서 이 유튜브에다가 올리시면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작은 도서관 채널로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짧지만 유튜브로 다 영상해가지고 집어주시면요. 요게 하나의 지역의 어떤 또 좋은 그 플랫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뭐 지역에 뭐 도서관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어떤 뭐 볼거리, 뭐 먹거리,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이 유튜브도 활성화될 수 있고 작은 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네요. 예, 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강사님, 그 한국의 셀폰 번호 좀 채팅방에 부탁드립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다음에. 이창준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다 됩니다. 예, 예. 목사님이 중간에서 역할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저기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저 뭐 전체 채팅방에 제가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다 해주시면 뭐 됩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이 있으니까요. 제가 이따가 그 부분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 마지막으로 더 뭐 질문하실 네. 사항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개인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야죠. 심화 과정으로. 그 나중에 이제 저 별도로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 그 저 같은 경우는 이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리스트로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마련을 하거든요. 네네. 필요하면은 그것도 딱 리스트화해서 어느 기간 어떤 공모 예. 사업이 있으니까 어디 홈페이지에서 시켜라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리스트화되고 네. 한다 그러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뭐 그런 것도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기업 리스트는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다 들어갈 수 있게끔은 돼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면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창준 목사님 채팅방 오픈하시면 거기에 메일 주소 주시면은 제가 그 메일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오늘은 뭐 여기까지 그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또 관심들이 참 많이 있으는데 저번 때 제가 목사님하고 소통하면서 굉장히 많이 그 데이터들을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강좌도 굉장히 많이 계셔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협업해서 이미 기존에 있는 도서관들과 함께 좀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 대상으로 목회자과 선교사 자녀들 대상으로 영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미국 하이라이츠 라이벌이라고 2,000권의 책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비용은 이제
그 매달 이렇게 지불하는 비용을 저희는 이제 장학금식으로 해서 일단 처음 스타트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또 아마 공모 사업을 한다 그러면 막 굉장히 또 그 아이들을 공부를 영어 책을 읽도록 하고 그거에 대한 또 영어 독서 모임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해서 지금 샘플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는데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수고한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으면 좋겠는데요. 예, 잠깐만요. 우리 사진 한번 기념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 우리 환영하는 시간 자 이렇게 잠깐 하면 우리 누구야 정원재 목사님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게 핸드폰이라서 핸드폰이에요. 예. 노트북 있는 분이 좀 하나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씩은 다 찍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찍겠습니다. 예, 찍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